자, 여러분 4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6페이지고요. 자, 336페이지. 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무 조정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펴주시고요. 자, 저랑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그죠? 당기순이익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 입장에서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그죠? 거기에다가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각사소라고 부른다. 라고 배우셨죠? 저랑.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회계 입장에서의 이익은 영업활동에서에 의한 순자산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영업활동에서 순자산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사업년도 동안의 순자산 증가분을 의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는요. 영업활동이라는 거에 딱 국한되어서 이렇게 이익을 도출했지만 법인세법은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무슨 활동? 그렇죠.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 증가분을 뭐라고 부른다? 각사소라고 한다. 자, 결론 내립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 순이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입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익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입금은 비슷하면서도 더 넓은 개념은 뭐라고요? 입금이더라.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죠. 자, 중요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의 순자산 증가분, 각사소는 영업활동 플러스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 증가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순자산 별표할게요. 자, 순자산, 여기도 순자산, 여기도 순자산. 자, 순자산은 뭐다? 자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1주차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원리를 좀 잘 하신 분들은 법인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계 원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순자산은 뭐냐면 자산에서 뭘 뺀 거다? 부채를 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회계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순자가 들어가져 있는 개념들이 종종 나와요. 자, 순이익, 순자산, 재고자산 파트에서는 아마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계 원리 수업을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순자가 들어간 건 뭐와 뭐를 차감한 거다? 그렇죠. 비용과 부채를 차감한 거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차감? 비용과 부채의 차감. 그래서 순수하게 번 이익이다. 당기순이익. 순자산은 자산에서 뭘 뺐어요? 그렇죠. 부채를 뺐어요. 부채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순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33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각사소는 사업연도 동안의 순자산 증가분이고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순자산 증가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걸 다 일일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것들은 책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드리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37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그 표는 그림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338페이지, 338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여기 만화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죠. 재밌으시죠? 당기순이익은부터 밑줄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연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다. 그 부분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사소가 좀 더 큰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제가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우리는 해서 각사소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니 교수님, 어차피 수익과 입금은 다르다면서요. 그죠? 그럼 그냥 아예 이런 조종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금 따로 다 적고 송금 따로 적어서 그냥 각사소를 구하면 안 되나요? 예,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금 따로 송금 따로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겠죠. 아니 어차피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이 개념 안에 그죠?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더 넓은 거다? 수익보다는 입금이 더 넓은 거고 비용보다는 송금이 더 넓은 거라면서요. 포함은 하고 있잖아요. 거의 90%가 유사하죠. 그러면 그냥 시간이랑 비용 많이 드니까 네가 뭐 계산해 놓은 거에서 당기순이익 계산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냥 가산, 차감 만 해서 그냥 각사수를 도출하는 이 간접법이라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간접법, 직접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 따로 송금 따로 다 일일이 기록해서 각사수를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굴 잡아와서 그렇죠. 당기순이익을 잡아와서 조정을 통해서 각사소를 구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341페이지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밑줄 하나 긋도록 할게요. 341쪽 매일매일 찾으셨나요? 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하나 입금, 송금 판단해서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고 이를 더해서 1년 동안의 입금과 송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직접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직접 구하는 방법.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11. 그렇지만 그 그림 바로 옆에 그렇지만 진하게 써져 있는 글자 있으시죠? 찾으셨나요? 그렇지만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은 유사하죠. 그래서 수익 비용과 입금 송금의 차이를 그냥 조정만 해서 당기순이익에서 각사소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법.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도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넘겨서 이제 저랑 교재 343페이지에 보시면 예 7번 조정 항목의 2의 1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우리는 당기순이익 누구 일단 잡아올 거냐면 600원 343페이지 예제 7번 네, 600원에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4개의 조정이 발생했죠. 그죠? 1번 가지급금, 2번 단기매매증권, 3번 재고자산평가증, 4번 접대비한도 초과액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여러분들? 네, 요거를요. 제가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이걸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한번 먼저 눈으로 한번 보고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좀 많이 어려우시죠? 자, 일단은 저랑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누구 잡아올 거냐면요. 당기순이익 60원을 잡아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 빼. 그래서 우리는 각사수를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34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당기순이 일단 600원 잡아왔고요. 각사소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칠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한 이 600원이라는 당기순이익에는 원칙대로 하자면 법인세가 차감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불러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얘기는 이 600원에 만약에 법인세가 있더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결과가 600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한 이 법인세는 기업회계 입장에서 계산한 법인세죠. 그죠? 아니 세법은 지금 내가 정확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법인세가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600원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빼기 전으로 돌아가야지. 왜? 나는 이 법인세를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가 직접 계산해 놓은 이 법인세를 가지고선 세금을 부과시킬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법인 조정 첫 번째는 뭘 하고 가는 거다? 그렇죠. 법인세 비용, 기업회계 여직원이 계산해 놓은 법인세 비용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법인세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이 10원이 있더라 그러면 뭘로 갑니까? 그렇죠. 그 비용 인정 안 할래? 없었던 걸로 할래? 송금불산입으로 가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조금 외워주셔도 돼요. 법인세 비용을 왜 송금불산입 시키고 간다고? 요 이익에서 빼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법인세를 세법상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번 가볼게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건 뭐냐면 가지급금 사장님이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짜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그런 영수증이나 그런 증빙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 자기네 자식들 해외 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연수 비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것들 내준다거나 자기 아들이 대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돈 좀 찾아다가 그걸로 좀 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동차를 산다거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칙대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으면 뭘 지급했을까? 그렇죠. 이자를 지급했겠죠. 근데 이제 아까운 거야. 왜? 아니 내가 내 돈이 있는데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회사 돈을. 그죠? 회사 돈 그냥 빌려다 쓰면 되는데 은행에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것은 이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내란 얘기야. 너 어차피 은행에다가 내야 될 거 회사의 이자로 입금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줄 돈을 회사 돈 빌려갔으니까 회사에다가 이자 내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있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저랑 오늘 요 문제는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각사수로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되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입금산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산 조정에다가 저는 20원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기다 평가에다가 저는 형광펜을 좀 칠할 거고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제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12월 31일 기말 결산 때 갔더니 1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나 앉은 자리에서 얼마 이익 봤어요? 얼마 이익 봤죠, 여러분들? 10,000원짜리였는데 10만 원 됐대. 그럼 여러분들 9만 원 이익 봤죠? 그럼 여러분 이 9만 원을 업시킬 거란 말이야. 어디에다가? 차변에다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9만 원 대변에 수익이죠.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이거 다 아시죠? 이 아이는 결산수정분계라고 해서 결산의 꽃이야. 그죠?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포기를 모르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각사소로 인정하겠다라고 순자산 증가서를 표명하더라도 법인세법은 회계와 다르듯이 발생주의가 아니라 그랬었죠. 정 힘들면 현금주의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평가라는 것 자체는 실현된 이익이다, 미실현이다. 그렇죠. 평가가 들어간 건 세법에서는 미실현으로 간주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평가만 한 거지 실제 그 주식을 팔아서 내가 9만 원에 매매 차익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데 그 업시킨 9만 원이 장부상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금고에 내 돈통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은 무조건 나가리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자 들어간 거 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 이런 걸로 인해서 예외조항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입금으로 수익으로 인정 안 하겠다. 입금 불산임입니다. 그럼 포지션이 어디로 될까요? 그렇죠. 여기 차감 조정에 들어가겠죠. 여기는 송금산임 및 입금 불산임이니까 여기에다가 40원을 제가 땅 하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할만하죠? 실제 여러분들 세무조정은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실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목적용으로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를 수업을 하는 거죠. 화이팅! 자, 시간이 좀 다 되고 있어서 제가 일단 5번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4번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자, 접대비를 함도가 초과됐네요. 자, 여러분들 접대비는요. 다른 경비들은 예를 들어서 광고 선전비라든가 뭐 소모품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적격증빙만 수치가 하게 되면 뭐 수십억을 떨든 수십조를 떨든 다 경비 인정이 돼요. 대신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수치야. 그런데 접대비만큼은 한도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야, 너 맨날 밥 사주고 거래처에 술 사주고 리베이트 줘서 매출 올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뭐를 해라? 매출 올려라. 그래서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저랑 앞으로 이 한도 계산하면서 또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암튼 한도 초과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초과난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죠. 그러면 가산 조정에다가 입금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해서 여기에다가 가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게 용량이 많으면 업로드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25분씩 수업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막 이렇게 하나씩 해서 딱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유튜브에 잘.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이 도래해서 잠깐 끊었다가 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증이 뭔지 가보도록 할게요.